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 서명부의 불법 서명 여부를 두고 보수와 진보단체 간 대립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고성군 자란만에서 장어류의 황제라 불리는 갯장어잡이가 한창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량단에도 에어컨이 틀어놓은 채 영업하는 상점들, 단속은 무시하고 손님만 받으면 된다는 심산입니다. 창원시의 고발에도 회성문 팰리스시티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배짱 분양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 서명부의 불법 서명 여부를 두고 보수와 진보단체 간 공방이 오갔습니다. 주민소환 흠집 내기라는 진보단체와 철저한 불법 서명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리며 여론전을 펼치는 모양새입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6일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 서명 진상규명위원회는 주민소환 서명부에서 불법 서명이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허위 서명과 대필 등의 불법 사항이 2만여 건에 달한다며 청구 수임인 48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진보 성향의 홍준표 주민소환 운동본부는 이를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진상규명위의 주장은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의 흠집 내기와 딴지 걸기라는 겁니다. 하여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과 달리 홍준표 주민소환 서명은 서명운동 기간에 한 건의 불법적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불법 허위 조작 서명을 주도한 공병철과 같은 홍준표의 측근들이 허위 서명으로 고발하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 선관위는 그들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공정하게 서명부 검수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홍준표와 그 측근들은 터무니없는 흠집 내기를 중단하고 도민들의 소환에 당당히 응해야 할 것이다. 운동본부는 홍 지사 주민소환 서명부 검수 작업이 막바지에 도달하자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데다 조직적으로 움직인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 서명과 같은 취급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보수 성향의 뉴라이트 경남 학부모연합도 같은 날 반격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서명부에 50% 이상 무효 처리 전례가 있는 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도지사 주민소환을 주도한 단체가 지난해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관련 단체와 거의 동일한 단체로서 더더욱 불법적인 서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전 도민이 지켜보는 중차대한 사항임을 깊이 인식하고 한 점의 의혹 없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와 더불어 이번 도지사 주민소환 불법 서명 의혹 사건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과 비선 라인의 검은 커넥션 또한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한편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상 인원 69,388명 가운데 4,611명만 무효 처리한 이의 신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의 신청한 것의 6%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번 불법 서명 이의 제기로 홍 지사 주민소환 서명부 검수가 늦어진 가운데 보수와 진보 진영 간 대립은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고성군 자란만에서는 장어류의 황제라 불리는 갯장어잡이가 한창입니다. 속칭 하모라 불리는 갯장어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힘이 좋아 여름 보양식으로 으뜸인데요. 갯장어잡이가 한창인 고성을 표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남해안 청정해역인 고성 자란만. 어민들은 일일이 준하게 미끼를 끼워 바닷속으로 던집니다. 잠시 후 준학을 건져 올리자 낚싯줄에는 살이 통통하게 오른 갯장어가 연이어 올라옵니다. 장어류의 황제로 불리는 갯장어는 맛과 영양이 뛰어나 여름철 최고 보양식으로 불립니다. 겨울이야 이게 이제 벌써 새벽에 있다가 이게 이제 산란기 때 이제 물어 놓거든요. 물어 놓으면은 이제 6월 7월 달에 이제 제일 맛있을 때라 이게 이제 그때 또 물고 그 다음에 또 안 물거든요. 그때도 또 물고 제일 맛있고 살도 쫀득쫀득하고 기름기도 많고 맛있어 이게 제일 맛있을 때래요.
고성 앞바다에서는 한 해 50톤가량의 갯장어가 잡혀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부분 일본 수출길에 올랐지만 맛있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국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고성에 위치한 횟집에서는 갯장어를 별미로 내놓습니다. 주로 회나 무침으로 조리되는 갯장어는 뼈가 부드러운 지금이 가장 맛이 좋아 전국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예, 고성 철쭉이 유명합니다. 한모가요. 예, 그래서 또 여름에는 보양식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꼭 먹으러 옵니다. 고성군의 여름철 특산물로 자리 잡은 갯장어. 제철을 맞아 바다의 힘을 품은 갯장어로 든든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여름만 되면 전력난이 심각합니다. 이번 여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전력난에도 상점들은 에어컨을 틀어놓은 채 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손님 유치가 우선이라는 이유입니다. 변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상점가가 밀집한 거리. 찌는 여름에도 상점의 에어컨 덕에 거리가 시원합니다. 상점 주인들은 에어컨을 사용할 시 에너지가 낭비되고 단속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피해 단속이 없는 기간에만 문을 열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닫아놓으면 그게 안 되니까요. 닫아놓으면 아무래도 손님 들어오시는 게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못 열어놓는 경우가 그런 거.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단속 기간 되면 다시 닫고. 단속 기간 되면 다시 닫고. 저는 이제 단속 기간에서 오니까요. 검사하러 오니까.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라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어린 학생의 눈에도 전력 낭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굳이 닫아놓으면 더 시원할 텐데 왜 열어놓는지 지구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 4회 이상 적발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단속에 그쳐 오늘도 호객 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변진성입니다. 창원시와 회성동 팰리스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대립하는 가운데 회성동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모집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김충관 창원시 제2부시장은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지역은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조합추진위 측은 창원시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시민들을 위한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조합원 관계자는 모 공무원이 근거도 없이 모델하우스 전기와 수도 등을 끊으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가 나서서 민간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직권 남용이라고 맞섰습니다. 창원시가 지난 2002년에 폐쇄된 창원시 마산하포구 진동면 광암해수욕장 재개장 가능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해안선이 324km에 달하는 창원시에 시민들이 여름을 즐길 수 있는 해수욕장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지난 2005년부터 국내 최초로 여단오염 총량 관리 제도가 시행된 이후 마산의 수질이 눈에 띄게 바뀌었고 지금은 물놀이나 해수욕이 가능할 정도가 됐다며 언급했습니다. 한편 옛 마산시 당시 가포 해수욕장이 폐쇄된 이후 유일한 해수욕장이었던 광암 해수욕장은 지난 2002년 수질 악화로 폐쇄돼 현재까지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경남 지역 지자체 중 최초로 국세정보를 활용한 체납 처분 방식인 고강도 플랜 B 프로젝트를 전격 실시합니다. 이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 형평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계속 사업장을 운영하는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소득 관련 국세정보를 활용한 고액 체납자 고강도 플랜 B 프로젝트를 계획해 전격 가동을 위한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플랜 B 프로젝트는 고액 체납자 대상을 1년 경과한 5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총 893명에 210억 원 규모로 확정했으며 체납세 징수 기대 효과는 50억 원 이상으로 예상했습니다.
경남 지역 해수욕장 28곳이 7월부터 일제히 문을 엽니다. 경남에서 해수욕장이 가장 많은 거제의 학동 흑진주 몽돌 해변과 구조라, 와현 모래숲 해변 등 17곳은 7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개장하며 통영 공설과 비진도 산호빛 해변, 사량대항, 덕동 등 통영의 해수욕장 6곳은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피서객을 맞이합니다. 거제 구조로와 학동, 와현 해수욕장 일대에선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해양 스포츠 축제인 바다로 세계로 행사가 펼쳐집니다. 지난 27일 창원시의회 제58회 정례회를 통해 이천수 창원시의원은 창원시 마산아포구 구산면에 119 안전센터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현재 구산면에서 화재나 군안 구급사고 발생 시 마산중앙부두 옆 중앙119 안전센터가 담당하고 있지만 출동 시간만 30분에서 45분가량이 걸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출동로 역시 꼬불꼬불한 길이 이어지면서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크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달 2일 구산면 심리마을에서 주택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집 전체가 전소한 사례도 있다며 시는 예산에 연연하지 말고 주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고성군 영현면이 지역 대표 축제인 촌스러운 축제를 더 촌스러운 축제로 만들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영현면 발전위원회는 촌스러운 축제를 영현면만의 특징을 부각시킨 축제로 만들고자 운영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전야제 및 개막식 행사를 폐지하고 영현 면민이 꾸미는 개막 공연으로 축제의 문을 열 방침이며 다슬기 잡기 체험과 집공예, 촌스러운 콘서트, 촌스러운 차림 선발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한편 올해 촌스러운 축제는 영현면 영동 둔치공원 일원에서 오는 8월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역 예술인들의 열린 소통 공간인 창원시 마산예술인 사랑방 백랑이 지난 27일 문을 열었습니다. 마산 예술인의 사랑방이 된 백랑은 마산의 지역 예술인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담소를 나누는 문화와 예술을 교감하는 쉼터가 필요하다는 예술인들의 요구에 의해 마련됐습니다. 한편 백랑은 1950년대부터 20여 년간 마산 외교부락부와 희다방 등과 함께 지역을 대표한 마산에서 가장 오래된 백랑다방에서 이름을 따왔으며 앞으로 지역 예술인들이 상호소통하는 쉼터이자 활발한 문화예술 창작 공간으로 그 역할을 다해달라는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창원시와 통영시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추진하던 정부의 한국문학관 사업이 결국 백지화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가열되면서 후유증이 우려된다며 한국문학관 건립 후보지 선정을 미루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한국문학관 무기한 중단에 대한 지역 문인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예년보다 고온다습한 더위가 일찍 찾아옴에 따라 축산물에 대한 식중독 등 위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대대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합니다. 오는 8일까지 실시되는 위생점검은 도내 축산물 가공업을 비롯해 판매와 운반업, 식육 즉석 판매 가공업 등 12개 업종, 총 5,49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통영 지역 각 유통점은 옥시 제품을 매장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등 옥시 불매 운동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연대는 옥시 제품 철거 요청 공문을 통영 유통업체에 발송했으며 그중 통영시 북신동 월드마트가 가장 먼저 동참하면서 지난 10일 옥시 관련 제품 70여 품목을 매장에서 완전 철수시켰습니다. 고성중학교 역도부가 제64회 전국 남자 역도 경기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해 고성군 역도 앞날을 밝혔습니다. 고성중과 고성여중 역도부는 해마다 전국 소년체전 등 각종 대회에서 상위 성적을 거둬 경상도 선수단 상위 성적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지역 발전과 지역 사회에 귀감이 되는 시민상 후보를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추천을 받습니다. 시민상 후보 자격은 현재 10년 이상 거제에 주민 등록이 있어야 하며 기관, 단체, 기업체의 장이나 면장 및 동장, 제외 향인 회장의 추천 또는 30명 이상의 세대주의 서명을 받으면 됩니다. 통영해안 경비안전선은 오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통영 비진도 해수욕장과 거제 구조라, 와현 해수욕장 등 관내 6개소에 해상 구조 및 연안 사고 대응을 위한 거점형 해상 구조대를 운영해 안전관리에 나섭니다. 또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122 구조대와 출동 함정 등 긴급 구조 태세를 확립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군은 지난 28일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양덕배수장 가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집중호우로 인한 정전사고를 가상 상황으로 설정해 2회선 선로 방식 테스트 및 엔진 펌프 가동 훈련에 중점을 두고 펌프 고장 및 정전 시 응급 대처 요령과 상황 전파, 가동 전후 준비 사항 등을 점검했습니다. 고성군은 지난 28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읍면, 이장단 및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풍수해 보험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풍수해 보험의 정책 방향 소개와 보험 상품 설명, 이에 관한 주민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거제시는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하는 2016년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가꾸기 사업 공모전에 상과 들이 뛰노는 삼거천이란 주제로 출품해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서 삼거 소하천은 주민 활용 증진과 농업 용수로 사용되어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통영시는 지난 28일 2018년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사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 초빙된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강신길 사장은 통영시 농어촌 지역 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농촌마을의 대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도시민을 농촌으로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소득 사업의 추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고성군은 지난 28일 제2회 고성군 지방세 시민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주택의 신축과 증축, 부분 멸실과 토지의 분할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314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 심의했습니다. 군은 이번에 결정된 공시 자료를 토대로 7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 과표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통영시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는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지역 인재들을 위해 써달라며 인재 육성기금 100만 원을 시에 기탁했습니다. 한편 통영시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는 평소 저소득 취약계층을 발굴해 위문품 전달 및 집수리 경비 지원 등 지역과 함께하며 사랑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마산소방서는 지난 27일과 28일 관내 캠핑장 5개소에서 마산 하포구청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캠핑장 안전 상태 확인과 위험 요인 제거, 소화기 비치 여부와 경보시설 확인 등 각 분야별로 실질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에 위해되는 요소들을 즉시 조치했습니다. 거제 해금강 테마박물관에서 북한의 선전선동 포스터 전시회를 오는 7월 4일부터 8월 13일까지 해금강 테마박물관 내 유경미술관 제3관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 전쟁 이후 북한이 체제 선전과 대중선동을 위해 발간한 포스터 60여 점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